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청년 이승만.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에서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6살에 천자문을 다 외우고 도강이라는 종합시험에서 장원도 자주 할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19살이 되던 해에 갑오개혁이 일어나 과거제도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출세의 길이 막혀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던 그때 친구인 신궁호가 찾아와 배제학당에 함께 입학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6.25 사상이 강했던 터라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입학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명석함은 여기서도 발휘되었는데요. 영어 사전도 없던 시절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배제학당의 영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입니다. 군주제와 신분제 사회에서 살았던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이것이 조선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사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배제학당에서 서재필을 만나 협성회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협성회 회보라는 주간지를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인 매일신문을 만들었고 제국신문까지 만들며 기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연설가이기도 했는데요. 그는 윤치호, 서재필, 이상재와 더불어 4대 연설가에 속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가 모인 만민 공동회 집회에서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비판하고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권을 지키자고 연설했습니다. 글을 쓰고 연설도 하면서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살리려고 애썼지만 점점 망해가는 조선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승만은 고종 폐위 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실패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탈출을 시도했지만 금세 다시 잡혀온 이승만은 조선의 중한 재수만 가둔다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승만은 조금이라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선교사님이 보내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읽으며 그분만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때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1899년 2월 추운 겨울날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기독교로 개종한 숫자가 40명 정도 되었을 때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 지옥 같았던 한성 감옥을 축복의 집, 복당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 복당 동지들은 훗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개종 소식을 들은 선교사들은 너무나 기뻐하였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들이 쓴 책들을 감옥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성 감옥에는 무려 500권 이상이 넘는 책들로 조선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이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감옥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집중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 사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영국과 미국의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입국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 독립 정신을 기록했습니다. 이 원고는 비밀리에 감옥 바깥으로 전해졌고 미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처음엔 판매 금지당했지만 오히려 읽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정도로 널리 읽혔습니다. 독립정신은 우리나라 국권을 외세에 빼앗기는 치욕을 겪게 된 원인이 바로 국민의식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국민의식을 일깨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립정신 6대 강령을 기록하여 한국인들의 의식을 깨웠던 것입니다. 첫째, 마땅히 세계에 개방하고 통상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외교가 나라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넷째,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째,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섯째,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승만을 구하기 위해 사방에서 구명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던 우리나라는 미국에 보낼 외교사절단이 필요했는데요. 조선팔도의 영어하면 이승만이었기에 영어에 능하고 명석한 그를 감옥에만 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904년 8월 5년 7개월 만에 이승만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고종의 밀사 자격으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승만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며칠 전 미국은 이미 러일 전쟁 후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데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을 겪으며 그는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길은 외교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미국에 남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과정 2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과정 1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2년을 보내며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에 관한 박사 논문을 냈습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할 때 인용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미국의 세계적인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마친 사람은 동양인으로서 이승만이 최초였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생활비는 강연을 통해 벌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졸업하던 해는 한일 병합조약으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된 해입니다. 졸업식 날 일기장에는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 내 조국이 더는 나의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침통한 마음을 남겼습니다. 1910년 10월 이승만은 우리나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그는 전국을 돌며 청년들에게 성경과 서양 역사, 국제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이승만은 가르칠 때마다 이거 정말 굉장하지? 라고 해서 이 굉장 선생님으로 불렸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YMCA 운동을 펼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의 이런 모임과 집회를 싫어했는데요. 한국교회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고 국제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었기에 식민지 통치에 저항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들을 한 번에 제거할 방법으로 105인 사건을 일으켰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무자비하게 체포해 가게 됩니다. 이승만은 YMCA 국제위원회의 개입으로 체포를 면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독립운동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37살이라는 나이에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1945년 다시 귀국할 때까지 33년 동안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 길고 긴 독립투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민족 최초의 남녀공학 교육기관인 한인기독학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나라의 무력만으로 독립할 수 없다고 여겨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는데요. 이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월 평화를 위한 14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문에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을 보고 우리나라가 강력한 독립의지를 보이면 국제사회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 대규모 집회를 열도록 건의하였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그 힘을 이어받아 이승만은 필라델피아에서 4월 14일부터 3일 동안 미국판 3.1운동으로 불리는 한인 대표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동포 150여 명이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미국 독립기념관을 향해 행진하며 서울에서 발표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3.1운동은 일본의 보도 통제로 전 세계에 잘 알려지지 못했지만 스코필드 선교사가 본인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이승만에게 보냈고 이승만은 그 사진을 미국 기자들에게 보내면서 전 세계 언론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곳곳에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모든 임시정부의 주요 지도자로 이승만이 추대되었습니다. 곳곳에 나뉘었던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상해 통합 임시정부로 합쳐지면서 임시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추대됩니다.
이승만은 중국으로 가는 시체를 담은 관에 실려 밀항까지 하며 상해 임시정부에 도착했지만 임시정부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구미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계속 독립운동을 해나갔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교 독립론과 대립하는 무장투쟁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승만은 계속해서 외교 독립론을 주장했는데요. 이유는 우리나라 독립군은 많아야 5,000명 정도에 불과한데 일본은 세계 3대 군사 강국으로 700만 대군을 거느렸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군 1,200명을 죽였다는 이유로 일본은 우리나라 2,500채에 가까운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사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군 1명을 죽이면 우리 백성 100명씩 죽어가는 현실 앞에 이승만은 더욱더 우리나라가 살 길은 외교밖에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외교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승만은 친미 외교를 펼쳤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물리칠 유일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외교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미국 50개 주를 두루다니면서 가는 도시마다 언젠가는 일본과 미국이 전쟁하여 미국 사람이 수없이 다치게 된다. 그러니 미국인들의 생명을 구하려면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기에 일본이 배신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승만을 독립에 미친 늙은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조국 독립에 미쳐서 거짓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승만은 40년 동안 수많은 수모를 겪었지만 끝까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역사는 이승만의 주장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이 터졌으며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은 일본이 곧 미국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영어로 정리해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의 지식인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대지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는 이 책은 무서운 책이다. 나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너무나 진실인 것이 두렵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 출판된 지 5개월 후인 1941년 2월 일본은 결국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미군 2,000명 이상이 죽었던 이 전투는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졌고 수많은 미국 청년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이승만의 예견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책은 미국인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가 되었고 이승만의 외교 업적은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모여 카이로 회담을 열게 됩니다.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생기는데요. 이 당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100여 개국이 넘었지만 유독 한국을 지목해서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독립을 보장하는 카이로 선언이 발표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마치 독립선언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유엔을 통해 합법정부로 인정받았을 때 이 선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승만이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편지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3차례나 보낸 것이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끝까지 고집하여 싸웠고 그 결과 미국은 어쩔 수 없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하게 됩니다. 미국의 승리와 카이로 선언으로 우리는 꿈에 그리던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의 외교 독립 투쟁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자유와 해방을 얻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